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제가 지금 오후 4시 반에 저걸 하고 있습니다. 녹화를. 오늘 저기 강의가 있어서 녹화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 지금 민주당이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의총이 3시경부터 열렸어요. 민주당 의총이. 지금 이 패트를 강행할 거냐 말 거냐 선거법 공수처를 아마 그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이제 배경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배경과 함께 짚어보면서 우리한테 어떤 찬스가 오고 있고 어떤 기운이 돌고 있나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건이 중국을 이제 방문을 갑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좀 이 대북 제재 완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을 다독여서 다시 군기를 잡는 그런 목적으로 중국을 간다. 그게 이제 비건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좀 다른 얘기가 오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비건이란 사람이요. 우리 이제 언론을 보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인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공식 직함이 미국 대북 특별대표입니다. 그러니까 United State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인가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대표가 바로 이 특별대표 자격이 국무부 이렇게 아래로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뭐 무역 특별대표 무서운 아저씨 있죠? 라이트 아이즈인가 뭐 라이트 뭔가 있어요. 그런 아저씨처럼 굉장히 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국무부 부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Deputy Secretary. 근데 이 국무부가 우리 외교부와 달리 외교관의 숫자만 한 20배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교부는 현지 채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국무부는 현지에서 채용한 사람의 숫자가 3만 명인가 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채용을 엄청나게 하는 그래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나쁜 말로 하면 침투고 뭐 좀 중립적인 말로 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루트를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초거대 조직입니다. 대통령 승계 서열도 굉장히 높잖아요. 국무부 장관이 각 장관 중에서는 제일 높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데프티 세크리터리고 이게 국무부 서열 2위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유고시에 바로 국무장관을 대행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폼페오가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서 장관을 그만둔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비건은 이제 차기 장관에 굉장히 유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국무부의 특별한 계급 혹은 직위가 좀 특이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언더 세크리터리 국무부 차관은 이제 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차관보 어시스턴트 세크리터리는 23명 뭐 25명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이 차관보까지 국무부는 아마 상원 인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구조이고요. 이제 방한 중에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15, 16일 날 있었죠. 그 방한 중에 북한에 접촉했으나 빈손이다. 이 정도 되는 인물이 북한과 조율 없이 한국에 와서 나 너희 만나러 왔어.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예요.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 너희 만나러 왔어 해놓고 나서 한국에서 주요 인사들 만나서 이제 말하자면 저걸 달아봤겠죠. 근수를. 이 인간들 어떤가.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일본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일본 방문이 끝나고 나고 이제 내일부터 바로 중국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를 이제 일, 중 이 순서로 돌고 다시 미국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 행보가 굉장히 이 시점에서 특이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면적으로는 중러가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것을 두고서 중국을 튜닝하러 간다. 그렇게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이유일 수 있어요. 이게 중국과 아마 최종 딜을 하러 간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냐? 이란과 이안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란은 이제 북한을 손절매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하는 거. 저는 북폭이라는 용어 안 씁니다. 그게 군사적 수단에 의해서든 혹은 북한 내부의 어떤 희한한 변화에 의해서든 그 북한을 전면적으로 접수 평정하고 유엔군 깃발 사용할 거다 어느 경우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북폭을 한다는 얘기는 정밀 외과 타격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체제를 유지시켜 놓고 핵만 도려내는 건데 그럼 덧나요 북한은. 그러니까 이건 북한은 조치를 취하면 전면적 접수 평정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중국이 손절매한다는 얘기는 미국이 북한을 전면적으로 접수 평정할 때 중국이 크게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언더 더 테이블, 그러니까 뒤로는 상당히 안 보이는 데서는 상당히 협조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중국은 뭘 얻을 수 있냐? 그걸 가지고 지금 중국 목줄을 완전히 졸라매고 있는 관세 등 이제 그 미중 전쟁에 관해서 완화 조치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것과 맞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중국 입장에선 단기적으로는 중화민족주의 선전선동을 강화해서 권력을 안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유엔군 깃발이 쫙 북한을 접수했을 때 이제 실제로는 미국과 딜을 쳐놓고 이제 중국 인민들한테는 야 우리가 버텨서 미국으로부터 이런 딜을 받아냈다. 근데 저 미국 놈들이 뻔뻔스럽게 우리의 맹방인 북한에 들어갔다. 상황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유엔 안보리 결정에 참여해서 북한에 한 숟가락 얹어야겠다. 자 인민들이요, 우리 위대한 중국 인민들이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깃발에 뭉쳐서 우리 외세에 맞서서 당당한 중화 자존심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빵빠레를 치면 단기적으로는 권력 강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3년에서 5년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북한이 완전히 전면적 개혁 개방 가고 자유화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문명의 길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급속하게 이제 그 활기가 돌고 이제 사람 사는 땅으로 변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인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하냐? 야, 우리가 공산혁명 왜 했던가 도대체 1949년에. 그때 우리 적화되지 않고 그냥 갔던 게 난 거 아니야? 아, 도대체 모택동은 왜 그때 스탈린한테 그냥 그 비굴하게 무릎 꿇히고서 스탈린 지시에 의해서 먹을 것도 없는 북한에 끌고 들어와서 왜 수십만 죽였던 거야? 아, 모택동 얼굴이 근데 왜 보기 싫은 모택동의 얼굴이 왜 전부 돈 1원서부터 100원 그 이상 돈 화폐까지 전부 모택동 얼굴뿐이야. 아, 중국의 우리 5,000년 역사 중화 문명의 인물이 모택동밖에 없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돈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이게 심리 폭탄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가기도 사실은 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목줄에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게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란으로 갈 가능성이 중국이 51%로 봅니다. 이란은 뭐냐? 미국 플랜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미국은 계속해서 끝없는 경제전쟁 합니다. 지금 무슨 트럼프가 중국과 무슨 경제전쟁을 휴전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휴전이 아니라 악화 유예고요. 그 악화 유예 조건이 뭔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중국도 아직 샷다마우스 하고 있고 미국도 샷다마우스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건 뭐냐? 엊그저께 12월 그게 15일인가 16일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그 상품 수출 중에 아직 관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을 15% 그러니까 분세 부여되어 있지 않은 1,500억 달러인가 2,000억 달러에 대해서 15%인가 먹이는 거 그거를 유예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직 양쪽 다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딜이 어떤 딜이다 이게 이제 성급하게 예단하는 거는 안 좋은데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스몰 딜입니다. 굉장히 작은 딜입니다. 전반적인 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중국이 미국한테 개긴다. 즉 미국의 북한 접수 플랜에 대해서 중국이 저항한다. 그럼 이거는 경제 전쟁은 끝없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 안 접수하겠냐고요. 어차피 중국 무력화돼 있어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못 들어오는데.
일방적 접수한다고요. 중국이 동의하거나 말거나 중국이 눈 감거나 말거나 눈 시퍼렇게 뜨고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그냥 접수해버려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중국 경제 어려움은 계속 가속화되죠. 이거 완화될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위와 그거 같습니다. 중화민족주의 선전선동을 강화해서 권력 안정 효과 있죠. 이것도. 아, 미제가 우리 못 살게 군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깃발 아래 이제 일치 단결해서 모여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중국 애들은 그런 그 피해 망상이 있어요. 자기들이 세계 질서를 흐트러 놓은 건 생각 안 하고 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좀 먹고 살라 그러는데 왜 우리 뒷다리 잡는 거야 저 나쁜 놈들 이게 있어요. 중국 애들은 그 트위터 같은 데 글 써놓은 거나 또는 그 식자층이 발표하는 것들 보면 그런 식으로 피해 망상에 의해서 자기를 합리화해요. 자기의 그 반문명적 그 공격적 스탠스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건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의 치명타예요. 그럼 이란과 이안을 보면 결국 이안에는 이란에 없던 마이너스만 더 하나 있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이란을 택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번 비건이 가면 아마 서로 이렇게 이런 건 이제 그 외교 협상 테이블에 안 놓는데 제 생각에 서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해서 서로 간을 보는 굉장히 우회적 표현에 의해서 간을 보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그 뭐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이렇게 만나면 아 우리 중국도 지금 북한 저거 굉장히 골아프다. 저 사람들 개혁 개방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계 시장의 일원이 되고 저거 우리 중국이 걸었던 그러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걱정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손 써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아 우리 요새 그 동북 광구 이제 거기가 이제 그 핵 개발 이런 걸 직방으로 도와준 중국은 동북 광구가 제일 셉니다. 제일 세요. 거기 그 만주 일대. 그게 이제 이 청나라 때부터 청말 그러니까 그 신해혁명 이후에 군벌 체제, 북양 군벌 체제도 거의 동북 광구거든요. 거의 장씨 군벌, 그 원세계 이전에 그 이전엔 원세계고 그 다음에 이제 장씨네죠. 뭐 장항량 뭐 장장님이 거기죠. 그때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국 내전 때도 만주에서의 결판 짓는데 거의 4년 가까이 3년 넘어서 걸렸고 만주 결판 짓고 나서 나머지 뭐 다 집어먹는 데는 추가로 1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 동북광구 얘기 쓱 꺼내면서 아 동북광구에서도 요새 참 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야 너 손 써 우리 눈 감아줄게 이렇게 하면 촌스럽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 세계에선 얘기가 그렇게 나오면은 아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더 좀 나가면 유엔 같은 데가 좀 그 전면적으로 북한을 개혁 개방하는 거를 좀 신경을 좀 쓰고 우리도 좀 거기에 이렇게 국제사회에 참여해서 하는 방안 그래서 그 북한이 장기적으로 중립화되는 방안 뭐 이런 걸 우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혹은 아 우리 저기 아주 그 훌륭한 사회과학원에 백모 교수가 있는데 그 백모 교수 한번 만나보셔서 그 식사 한번 하시면서 그 백모 교수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 많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백모는 이제 말하자면 중국 사회과학원의 백모는 이제 그 말하자면 공산 중국 관리가 아니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메시지를 서로 그 뭐라 그럴까 새 나가더라도 결정적인 흠이 안 잡히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외교가에서 저는 그 생활 안 해봤지만 그 뭐 비즈니스 할 때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아, 사장님 우리 회사랑 해서 제가 저기 그 10,000개씩만 주문해 주시면은 단가 저기 23,000원에 맞춰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까놓고서 안 하고 그 얘기가 가기까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장의 친한 친구랑 골프를 치면서 아이고 뭐 요새 저희도 참 어렵지만 업계가 전부 어려우니까 저희도 한 10,000개씩만 주문해 주고 그 저기 50% 현찰하고 그 나머지 잔금은
그 물건 인수 주문 때 현금 한 50%, 그다음에 인수 때 나머지 잔금 한 50% 하면 저희도 한 23,000원까지는 맞춰볼 것 같은데요. 뭐 25,000원까지 맞춰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 전달되면은 그래서 이제 납품 받는 회사 사장은 골프 치면서 23,000원, 25,000원 하겠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우리 저기 이사랑 딜하면 23,000원 가고 그 다음에 사장 대 사장으로 만나서 마지막 딜하면 22,000원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그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이야기에 그 프로토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프로토콜이 진행 중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조중동도 냄새를 맡았죠. 그래서 이제 넋 빠진 뭐 동아일보나 뭐 트럼프 탄핵 뭐 미 하원 가결 이거 크게 그 뭐지 이제 조선만 해도 그거 기사 안 다루잖아요. 가결에는 미 하원에 지금 그렇지 법 저기 뭐야 이제 본회의 회부죠. 본회의 회부. 그런데 이게 이제 이제 냄새를 맡으니까 이제 중앙일보에 이제 박현영이라고 이제 이게 참 이상해요. 영어 잘하는 아주머니들이 다 워싱턴 특파원 그 저거예요. 이게 영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미국 역사 이해하고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영어는 그 다음번이에요. 이거 어차피 우리나라 특파원들 가서 뭐 영어로 블라블라 많이 못해요. 근데 우리 지금 조중동이나 우리 언론사의 그 워싱턴 특파원들 보면 미국 역사나 미국 정치, 미국 보수주의 정치 철학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 눈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트럼프를 오독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를 최근에는 이제 나름 트럼프 편을 든답시고 중앙에 이제 박현영이라는 워싱턴 특파원이 이제 엉터리 소리를 했어요. 이제 일본 엉터리 소리는 뭐냐?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중 전쟁에서 중국이 버텼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이 그 얻어낸 딜이 옛날에 한번 딜 될 뻔하다가 깨진 여름에 그거보다 훨씬 딜 내용이 좋다. 그래서 트럼프랑 내고 할 때는 버티면은 많이 얻어낸다는 그런 추론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 첫째 딜 내용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야 중앙일보 박 기자가 무슨 수로 딜의 정확한 내용을 알길래 그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냐. 딜 내용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공식 발표 안 됐어요. 자세하게. 중국 사이드도 샷다마우스 하고 있고 미국 사이드도 샷다마우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스몰 딜이 됐다까지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아요. 두 번째, 자 이게 만약에 북한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미국이 사탕 발림한 건 뭐냐. 이건 트럼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게임을 두면서 야 너희 사탕 발림 요거 좀 먹어봐. 근데 내가 뭘 원하는지 너 내가 말 안 해도 알지. 나는 북한 접수를 원하거든. 너희 북한 접수에 대해서 어깃장 놓을 거야? 아니면 오케이 할 거야? 이거였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안보리의 경제 제재 완화라는 초유의 처음 있는 일이에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 결의안을 낸 거예요. 이거 뭐냐면 북한을 위해서 낸 게 아닙니다. 이 딜의 마지막 세부 조정 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부관이나 이런 거. 이거를 위해서 밀고 당기는 거야. 그래. 우리 네가 북한 원하는 거 알아. 근데 이까지 조그만 밥그릇 주고 우리 보고 너희 지금 북한 접수하는 거 지금 눈 감으란 얘기냐? 이러고서 저항한 그런 걸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복합판입니다. 미중 관계가 한편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한편에서 미북 관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뒤가 이게 저기 물밑에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손절매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중국의 그러한 약점을 알지만 중국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북한을 사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대로 주리를 틀고 북한은 북한대로 먹고. 트럼프 행정부 당연히 그렇게 계산하죠. 아, 이건 두 개는 다른 문제 아니야. 북한은 지금 핵 가지고 도발해서 저거 너희들 보고 25년 동안 정리하라 그래서 못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돈 들여서 정리하려 그러는데 이거가 너희 지금 미중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 이거고 너건 너거야. 이제 미국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죠. 완전히 분리해서. 하지만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아는 거예요. 실제는 스티브 배넌이 까발린 것처럼 그 사람은 막 다 까발리는 사람이야. 알면 다 까발려. 꼭 백모 같아. 다행히 백모는 권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까발려봐야 그냥 백모 세례 탈출해서 까발린 거예요.
스티브 배너는 말하자면 선대 본부장급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트럼프 측근. 아는 걸 다 까발리면 트럼프 굉장히 고생한다고요. 어쨌거나 다 까발리는 사람인데 스티브 배너는 그랬잖아요. 저기 뭐야 제가 한 두 번 인용했지만 세뇌 탈출해서 북한 문제는 미중 관계의 부분 집합이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치고받고 치고받는 그 전쟁하고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접수 평정할 거냐는 상호 연관돼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북한 접수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면 미중 관계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고 미중 전쟁이 좀 부드럽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개겨? 오케이. 너가 개기나 마나 임마 너가 두만강 넘어서 올 테요? 압록강 넘어서 올 테요? 꼬우면 돌아오시든지 강 넘어서 그러고서 퍽 저질러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 게임이에요 이게. 다행히 이 복합판에서 이제 문재인 586 집단은 완전히 판 바깥으로 개털돼서 쫓겨났습니다. 오링했다가. 저기는 무슨 한국을 통째로 들어서 이제 그 중국한테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갖다 바치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그러한 일이 펼쳐질 거다라는 시나리오에 올 배팅해서 다 개털려갖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평양조차도 야 너희는 저기 뭐야 꽁지나 임마 꽁지 아시죠? 포카판에서 도박판에서 옆에서 저기 뭐야 그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담배 심부름 해주고 그 음료수 심부름 해주고 이러면서 잔돈푼 용돈 받는 사람 그 꽁지라 그러거든요. 야 자인아 너희 꽁지나 해. 그래도 꽁지 취급은 트럼프가 해주고 있어요. 김정은이는 너 얼굴 쌍판도 보기 싫으니까 아예 방 밖으로 나가 그러면.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우스 꽁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복합한 그 비밀 복합 벌어지는 그 장소를 하우스라 그러잖아요. 문재인 586 집단은 이거 하우스 공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셋이서 포카 열심히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또 김정은이도 이제 판돈 다 떨어져 가지고 별 수가 없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이 계속 나 언제 그래도 판에 붙어 있으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포카도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고 참고로 저 포카 안 칩니다. 못 쳐요. 이게 룰은 아는데 못 칩니다. 이게 너무 쪼이는 맛이 있어서 저는 그야말로 이제 그 고스톱 좋아하는데요. 고스톱도 잊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이제 배판 되면은 옆에 배 있으면 배를 입에 물고 칩니다. 그 배판이었지 하고 안 잃어버리려고. 고스톱은 이제 뭐 1,100, 1,500짜리 쳐도 그렇게 큰 돈이 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쪼이는 맛이 없고 그냥 하하 깔깔거리면서 하는데 자 그건 그거고. 어쨌거나 이제 조중동에서 중앙에 박현영 계좌가 우선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딱 했어요. 엉터리 소리를 했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번에 박현영 기자가 이제 그래도 상황 좀 봤다고 이제 한 줄 붙여놓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트럼프한테 개기고 버티면은 딜을 좋겠단다라는 게 중국과 미국 사이의 딜 요번에 스몰 딜에서 밝혀졌다. 물론 그거 사실 아닙니다. 어쨌거나 박현영은 그렇게 읽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일반화시켜 가지고 너희 북한이 트럼프한테 버티고 개기면은 양보받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너희 골로 가는 수 있어 라고 대중앙일보에 박 기자가 썼습니다. 거의 끝 맞아요. 그 앞에 얘기는 틀렸는데 북한이 트럼프한테 개기다가는 골로 가는 수 있어.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중동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이 대한민국은요. 이 참 제가 죄송합니다. 어저께도 그런데 여기는 아주 짜릿한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간사하고 너무 그 뭐라 그럴까 표변하고요. 너무 응용력, 너무 눈치, 너무 냄비 이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어저께도 누구랑 하다가 난 한국인에 대해서는 진짜 나도 한국인이고 그러지만 나 이게 이 짜릿한 지옥, 이 한국 사람의 이 양면성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열정적이고 직관적이고 응용력이 강하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저렇게 보면 이거 완전히 냄비에다가 그러니까 냄비니까 너무 빨리 딱 서로 통박 잡고 눈치 딱 때려서 타닥 방향 바꾸는데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이게 전 세계 최고예요 한국인이. 그러니까 이 눈치 딱 까가지고 그냥 탁 방향 바꾸. 그러니까 여기는 백모같이 일관되게 무슨 나 정치 철학 압니다. 나 관점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목에 힘주고 세뇌 탈출 열심히 해봐야 죄송합니다. 저희 참으로
질이 높으신 시청자님 많이 봐주시면 평균 한 3, 4만 회. 뭐 이 정도예요. 물론 그것도 저는 감지덕지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참고서 1시간씩 들으시는 대단하신 분들이 3만 명, 4만 명이 있다 매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냄비처럼 눈치 딱 까가지고 입장 탁 바꾸는 거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그 능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무슨 철학이나 원칙이나 이거 가지고 길고 깊게 쭉 지르는 거 이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 뭐 그렇게 해 그냥 이렇게 봐서 눈치 봐서 돌아간다 그러면 딱 해서 찍어 먹으면 되지 얼른. 이거예요 여기는 문화가. 제가 그래서 참 이 한국 문화 특이하다. 저도 60년 동안 한국인으로 살았으면서도 매일매일 문화 충격을 받고 삽니다. 눈치 이렇게 방향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그럼 박근혜 마녀. 그 최태민 악령 씌운 여자야. 그거 죄가 있든 없든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야지. 그러다 죄 없는 거 밝혀지면 큰일 나잖아. 그 정치 보복할 텐데. 그 표를 한 500만 표, 1000만 표 끌고 다니는 여자 아니야.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뭐 징역 한 30년 때려가지고 감옥에 썩혀도 어차피 정치적인 거잖아. 그럼 몇 년 지나면 나오는 거야. 이거라고 이거.